하나 되는 세상 월드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동지 섣달 원월드 TV 송년 특집 방송입니다. 정신없이 또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속에서 구독자 40 송년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이충근 박사님과 UPI 통신 김영준 부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충근 박사님, 우리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사람들이 어김없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고 말들 합니다만 특별히 우리 이충근 박사님께서는 그 말이 더 실감나는 2024년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국내적으로는 계엄, 진행 중인 탄핵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해를 돌이켜서 어떤 말씀부터 시작할까요? 뭐 언제든지 다사다난하지만은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 큰일이 많았던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에 이제 특별히 선거가 많았는데 그렇죠. 대만 선거가 이제 2024년도 맨 그 앞 무렵을 장식했던 선거입니다. 그 선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듯이 완전히 반중국, 반중국적인 대만 선거, 그러니까 심지어는 통일이 아니라 중국과 통일이 아니라 대만 독립하겠다라는 이제 보수 정권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2024년 거의 연말 가까이에서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선거가 두 개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또 탄핵 뭐 계엄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고 국제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이제 콘으로 몰리던 큰 일이 두 가지가 터졌다. 대만 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를 거뒀고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이 승리를 거둔 것은 중국에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뼈아픈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한 해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뭐 자기 꿈이 또 중국몽이라는 꿈이 세계 1등이 되는 꿈인데 그러기 위해서 첫 단계가 대만인데 대만이 이제 협력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중국의 꿈을 반대하는 그런 선거 결과를 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꿈을 사실상 짓밟겠다고 나온 사람이 트럼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달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그 2024년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국이 조금 좀 불운한 해였다라고 보고 그런데 중국이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그 결전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데 그 모습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2024년의 국제적인 풍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시청자 또 지인들 중에 우리 이충근 박사님한테 지난번 해설 그다음에 미국 대선 적중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정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자기네들 좀 감동적이었다. 꼭 감사의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냥 팩트만 전달해드리고 자 이번에는 김영준 UPI 통신 부회장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외 언론이 시시각각 보도하는 한국 관련 뉴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것이 그래도 시선 뉴스라면 트럼프 당선 관련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아마 얼마 전에 미국 체류를 연장하면서까지 10년 친분을 가진 그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트럼프를 만나고 귀국했어요. 우리 언론도 보도를 하던데 짧지만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고 하던데요. 외신에서 보는 그 사안에 대한 보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상황이 굉장히 중대해졌기 때문에 정용진 회장이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주니어와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난 것이 아마 한국에선 특히나 중요한 뉴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뭐 예정된 그 일정은 3일 정도였는데 이틀을 더 연장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아마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가 아마 초미의 관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뭐 어떤 내용이 됐다라고 밝힐 수 없는 그런 깊은 내용들이 오고 갔다는 그런 정황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그 말은 뭐 당연히 한국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단순히 뭐 사업 문제로 뭐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용진 회장의 그런
그 전에 이제 SNS에 올린 본인의 스탠스, 뭐 멸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런 입장에서 비록 경제인이지만 또 트럼프 자신도 경제인이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그런 정계에 뛰어든 입장에서 또 정영진 회장의 그런 경제인으로서의 위상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입장에서 또 대통령이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충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지금 단순히 남북 간의 그런 뭐 대치 관계가 아니라 한미일 자유 민주 세계의 어떻게 보면 최첨단에서 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렇게 그 독재 공산 세력과 이렇게 맞닥치는 그런 첨단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비록 대통령으로 아직 취임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갈 그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한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깊은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러한 그 미국의 입장과 관심이 한국 국민들이 해석을 정확히 해서 네.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과 또 안보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런 우방과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고 또 자유민주 세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야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동시에 큰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외 외신에서 그런 언론에서 큰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기지만 기회다. 네. 아주 함축적인 말씀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정용진 회장이 그 트럼프를 만나는 데는 그렇게 쉽게 만날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우선은 아마 트럼프 주니어와 이미 네. 깊은 관계를 네. 맺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다른 업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신용과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나 신용 관계가 쌓여져 있고 네.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네.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우방으로서 미국과의 그런 확고한 신뢰 관계를 네. 유지해야지만 네. 미국이 더욱더 한국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은 상당히 많은 그 분석과 그 생각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군요. 자, 이충훈 박사님, 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실감나는 그 현실적인 문제라면 한반도에서 점점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이렇게 표현할 네.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탄핵과 한국의 핵 보유 문제, 뭐 그리고 북한의 붕괴 조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제가 이제 국제정치 공부하다 보니까 네. 제 나름대로 좀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네. 이제 감안을 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네. 저는 어떤 편견이 있냐면은 그 한국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는 네. 다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말이죠. 지난 500년 동안에 정말 세계적으로 큰 전쟁을 한 너댓 개를 한국 땅에서 이제 했는데 임진왜란은 사실은 우리와 일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네. 일본이 그 맨 처음에 전쟁 원인을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빌려달라. 네. 왜 배 타고 가지 왜 우리 길을 빌려요? 네. 근데 이제 한반도를 통해야지 명나라랑 싸우기 좋다는 건 뭐 이렇게 지도 보면 다 알죠. 네.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라는 전쟁. 네. 그것도 이제 뭐 19세기의 맨 마지막 전쟁인데 세계적으로 큰 전쟁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데 전쟁터는 한국이더라. 아, 그랬죠. 네. 그리고 20세기의 첫 번째 전쟁이 러일 전쟁입니다. 네.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전쟁터는 역시 한국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냉전 시대 때 가장 큰 전쟁, 한국 전쟁입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보면은 미국과 소련의 그 이데올로기 갈등 싸움이죠. 예. 한국 전쟁은 세계 7대 전쟁에 들어갑니다. 인명 피해상으로. 예. 이 모든 큰 전쟁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 엄청난 그 고생을 했는데 네. 냉전이 끝나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마지막 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인데 네. 어느 경우든지 중국이든지 미국이든지 한 번도 전체를 장악하는 자가 다음 세계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미국이 다음 세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반드시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의 이제 전략의 기본이죠. 네. 중국도 미국을 깨고 21세기 세계의 주역이 중국이 되기 위해서는 네. 한반도를 중국이 필수적으로 한반도의 영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명적으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과 미국의 그 영향을 받은 세력이 한국에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식민지 되기 전에 그때 보면은 뭐 친일 개화파, 뭐 친중 그때 친청이죠. 네. 친청 수구파. 네. 그러다 또 이제 친미 개화파 이런 그 국내 정치 세력이 각각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영향을 반영하는 세력인데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친중적인 뭐 북한은 너무 이렇게 몰락했기 때문에 뭐 친북이라고 그러는 것을 그 말하기도 좀 그래요. 네. 친중의 영향을 받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 정치 세력과 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정치 세력, 네. 즉 미국을 통해서 한국이 더 나가는 방향이 더 좋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자유주의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세력과 아니야 그래도 중국이 또는 북한이 그래서 좀 민족 성향이 강한 세력 이런 세력이 한국 내에서는 항상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그 앞으로 21세기 구도가 바뀌는데 저는 뭐 미국이 이기리라고 보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세력이 이기리라고 봅니다. 네. 이 마지막 싸움이 이제 한국에 벌어지는데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 네. 그 우리나라 핵보유 네. 한국은 미국에 핵보유 시키지 않습니다. 아, 자꾸 예. 그 언론에 이상하게 나오는데 네.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어느 날 핵보유 시키느냐 만약 시킨다면은 중국이 몰락하면 시킵니다. 몰락하면. 네. 중국이 몰락하면.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핵보유를 하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주권이 생기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드문드문 한국 핵보유 할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한국 핵보유 시키겠다고. 네. 그거는 중국 보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 보고. 중국. 네. 너 북한 핵 안 막아? 그럼 나는 한국 핵 보유 시킬 거야. 네. 거기서 일이 끝나면은 그다음에 국제 정치가 아닙니다. 네. 한국의 핵 보유는 거의 동시 즉각적으로 일본의 핵 무장을 초래합니다. 아, 그렇죠. 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일본의 핵 무장은 이거는 중국은 죽음입니다. 네. 미국한테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왜? 일본이 미국하고 2차 대전을 벌인 적국인데 그 일본이 만약에 엄청난 핵 무장을 하면은 미국하고 친한 동맹국 또 미국의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미국 말을 잘 듣는 동맹국으로 남아 있을 확률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게 그 모든 그 악성의 고리가 터지는 것이 한국 핵무장인데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허락한다? 이런 거는 국제정치 이론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 예. 북한은 지금 한국의 탄핵 사태 뭐 이런 뭐 아주 한국이 혼란하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이 이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네. 이 환경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용할 힘도 없는 것이 북한의 현재입니다. 아, 예. 그 북한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힘이 있다면은 이런 상황을 정말 자기한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한국에 뭐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북한이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참고로 2020년이니까 벌써 한 몇 년 됐죠. 2020년 봄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장교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사과를 했냐면은 너무 식량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네. 한 달에 열흘치밖에 줄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 아, 예.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이제 농사 져가지고 그때 다시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도록 하겠다. 네. 장교한테 한 달에 열흘치 식량밖에 못 지급하는 나라. 네. 뭡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한 끼밖에 밥을 못 주는 그렇죠. 나라. 네. 군인한테 그게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자료를 보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네. 전쟁하는 러시아한테 제공한 폭탄이 800만 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북한이 제공한 게 그 불발탄도 많이 섞여 있고 그 지금 북한에 포탄 몇 발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생산하는 쪽쪽 러시아로 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도 하나의 그 정치 체제로서는 거의 내구성이 끝나가는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전략을 짜고 그럴 때 그러니까 참고해야 될 그런 그 데이터들이죠. 제가 우리 박사님과 오랫동안 이렇게 대담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 어떤 송년 모임에서 제 대학 동창 대학 강단에 썼던 그 대기업 임원인데 저한테 그 말씀을 자기도 오래전부터 우리 이충훈 박사님 그 유튜브도 보고 팬이다. 그런데 이충훈 박사님의 그 가장 그 설명이 정확하고 장점은 그 거시적으로 설명을 참 잘해서 맞아요.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좋았다. 근데 뭐 이름대라면 이름될 수도 있는데 고대경영학과 나온 최광영이라고 하는 그 대기업 임원이 교수 출신인데 저한테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심취한다. 근데 저도 옆에서 들어오면 교수님, 우리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시적으로 딱 설명이 되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도 댓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게 그 얘기거든요. 저도 그 거시적으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경제도 거시경제, 미시경제 있듯이 이제 미시적으로 바로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 이해가 돼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그 이제 제가 잠깐 부연을 한다면은 또 그것도 제 편견인데 국제정치학자들은 이제 거시 분석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나라가 있는데 여기 A라는 정치가가 있고 B라는 정치가 이 A, B가 성질이 달라서 싸운다가 아니라 힘이 차이가 나서 다툰다가 국제정치학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A가 힘이 세고 B가 힘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싸울 가능성이 많아져요. A가 힘이 센데 B는 약하다 그러면 싸울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힘이 더 중요하지 A라는 정치가의 성질, B라는 정치가의 성질은 그 다음이다 이거죠. 물론 이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은 더 큰 것은 그 힘이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봐야지 더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주 명쾌한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번 김용준 UPI 통신 부회장님, 지금 국내 언론은 주류 언론을 포함해서 그 대통령 탄핵에 몰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용준 부회장님이 그 접수하는 그 듣고 보는 그 해외 언론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석, 분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해 주시죠. 사실 계엄 사태가 나고 또 탄핵이 소추 가결되었을 때 그 해외 언론은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케이스의 그 계엄령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국내외 그런 그 뭐 특파원이나 한국 국내 주류 언론 보도 자체가 굉장히 반 그 계엄 쪽으로 이제 논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의 그런 그 윤 대통령 지지 집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좀 비법적이라 그럴까 좀 절차상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그 해외 언론의 논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유명한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그 이재명 그 당 대표에 대한 그 분석을 정확하게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단순히 뭐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정치가 차원이 아니라 과거의 그런 그 뭐 범법 사항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굉장히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VOA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 상황들에 대한 그런 그 분석을 하고 의견을 내놓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VOA 자체가 사실은 미국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통신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서 패널들이 하는 얘기나 논조나 방향들이 사실은 미국 정부의 의견과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이 공식적으로 네.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감나와라 대처나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정 간섭이 내정 간섭이 되니까요. 네. 그런 주권 국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과거에 그런 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연구소, 안보연구소에서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분들은 미국 정부와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어떤 그 방향성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자신들이 이제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네. 해주는데 최근에 한 이틀 전인가요? BOA의 그 리차드 러리스 그런 그 전문가의 그런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그 이재명 대표가 뭐 한국이 이런 친일 세력에 의해서 미군의 또 도움을 받아서 점령군이다 뭐 그렇게 네. 세워진 나라라고 표현한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잘 안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러한 그 한국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는 얘기는 네.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외교부 차관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외무부와 국무부와 이제 회담을 하고 돌아와서 미국이 한국의 기존의 이런 그 안보 또는 정책에 대해서 예정했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네. 네. 취소하거나 뭐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전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한국 정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네.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네. 국내 언론도 어떻게 지금 논조가 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해외에서도 예.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네. 지금 한국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모르는 부분에 중점을 해서 저도 VOA 가끔 시청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많이 우리 생각이 틀렸다 또는 잘못됐다 차이 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뉴스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김영준 부회장님께서 생각하는 최근에 한국 관련 보도에 대해서 우리의 국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미국 언론으로서 VOA가 보도하는 것에 어떤 격차라고 할까? 그 분이 가장 갭이 큰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 이제 아마 한국의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공식적으로 네. 뭐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든지 네.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걸 입장을 표명해 주길 바랄지도 모르겠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이제 내정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 불필요한 또 반미 감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예. 특히 이제 VOA 같은 데서는 이제 한국 상황을 국내 상황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미군 그렇죠. 철수 얘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예. 사실은 미국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던지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 그 좀 외교적인 측면에서 예. 한국 상황을 뭐 국내 상황이 아니라 국제 정치적인 면에서 한반도 전체 이 동북아 정체 전체를 놓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히 이해하시고 네. 우리가 지금 뭐 단순히 뭐 어떤 뭐 영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의 개인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네. 한국이 어떠한 위치를 택하느냐 어느 나라들과 가까워지느냐가 사실은 한반도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또 세계 정세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더 강하게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노골적으로 한국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좀 더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네, 네. 한국 상황을 네. 바라볼 수 있도록 예. 이런 그 외신들 특히나 한국의 그런 미래를 좀 더 염려하고 한국이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길 바라는 입장에서 보도해주는 그런 그 언론들을 예. 좀 더 많이 접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이런 미국이나 이런 우방 세력들과 더 하나 될 수 있고 네. 또 같은 동맹으로서 같은 입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영준 부회장님의 그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심도와 분석이 통찰력이 아주 깊어지는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영준 부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군 철수나 이런 건 사실 언급 자체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 한미 동맹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국내 진보 진영 일부에서는 대북 정책 전환을 언급할 때 미군 철수를 가끔 그리고 동맹 희생을 언급해서 자기들 주장을 필 때도 있던데요. 그러면 이런 네네.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예, 지금 미국이 네. 지금 한국의 그 탄핵 사태에 정말 그 지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네. 아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 탄핵 문제를 네. 미국 사람들이 한국 국내 문제라고 보다가 맨 처음에는 예. 이게 아니구나라고 한 예. 언급이 지금 나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그렇군요. 얘기냐면은 지금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이미 그렇죠. 구형받은 사람도 있고 네. 경기도 부지사는 뭐 7년 8개월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네, 네. 대북 송금 사건은 그 유엔 제재 위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유엔 때문에 제재 그건 국제 정치예요. 네. 한국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지소미아 때도 미국이 뭐라고 경고를 지소미아. 했냐면은 네. 지소미아가 이제 효력을 오늘 발휘하는 날인데 네. 미국 국회의원 몇십 명이 사인을 해가지고 네. 한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청와대죠. 거기 그 공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소미아가 이제 폐기가 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너네가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하는 일을 그만두기 바란다라는 식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 폐기를 보류한다로 이제 말을 그러니까 완곡하게 해가지고 폐기를 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문제 중에서 순수히 한국 문제가 있지만은 네.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유엔의 약속을 저버리고 네.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이런 것들이 드문드문 나타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입할 자기네 나름대로 그 정당성을 다 찾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거고 미군 철수 동맹 희생 문제는 미국이 경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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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국이 그 한국을 몇십 년 전에는 한국이 미국한테는 이건 뭐 피를 흘리고 싸울 만큼 중요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은 네. 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네. 또는 한국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이거는 결코 잃으면 안 되는 예. 그런 이 미국의 소위 말해서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가 이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바이탈이라고 합니다. 바이탈 인터레스트. 그 인터레스트. 예. 그건 사활적인 이익인데 그렇죠. 한반도에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이 그러니까 사활적 이익은 군사력을 통해서라도 지켜야 할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예. 바로 한국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김영준 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자세하게 얘기를 네. 하는 네.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충근 박사님 설명을 들어도 참 통쾌해요. 그리고 마음이 놓여요. 근데 어쨌든 우리 김영준 UPI 부회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또 우문현답했다고 화를 내실 수도 있겠는데 트럼프가 대만을 버리기 시작한다 이런 가짜 뉴스라고 할까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던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트럼프가 대만을 버린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예. 가짜 뉴스입니다. 예. 뭐 이 박사님께서 정확히 예. 표현하셨듯이 예.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그런 그 목표는 중국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약화시키는 거죠. 네. 중국이 그 아마 이 박사님 그 유튜브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국의 어떤 GDP를 100이라고 하면 중국이 한 66% 정도. 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좀 차고 올라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중국의 기세를 꺾는 데 있어서 대만은 대단히 중요한 네.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대만을 트럼프가 포기한다는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 대만을 지키고 또 중국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또 한국도 그런 그 바이탈 인터레스트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그 대만과 한국을
포기할 리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뭐 안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자국의 그런 그 안보와 안전을 자국민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네. 아무리 우방이라 그래도 도와줄 자기네 나라 그 국민들 청년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줄 멍분이 그렇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네. 우리가 정말 애국심을 더 굳건히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핵무장 문제는 뭐 이 박사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이 핵무장 되면 그건 일본의 핵무장과 직결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동북아 정세가 정말 뭐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우리 김영준 부회장님께서 그 또 하나 이따 말씀해 주실 부분이 미국 대선 보도에 나타난 언론의 사명 편파 보도 뭐 이런 거를 방송 기자 전월에도 기고를 하신 걸 저도 읽어봤는데요. 물론 그 부분은 먼저 우리 이충훈 박사님이 다 분석해서 전개를 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언론이 국내 언론이 미국의 주류 언론과를 그대로 받아서서 생기는 폐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정확한 보도를 하는 뭐 폭스뉴스라든가 몇 개 우파 언론을 카피하지 않고 그저 CNN 등 이런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국내 언론이 이런 문제, 소위 말하는 오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그 방송 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준 부회장님은 영어 박사시니까 사실은 영어로 하면 팩트입니다. 그렇죠? 네, 팩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관사는 어팩트예요. 그러면 진실은 truth죠. 네. 근데 거기에 관사는 정관사 더입니다. 그 얘기는 부정관사와 어와 더의 차이인데 어라는 거는 7가지 뜻이 있죠. 8가지, 9가지. 예를 들면 뭐 서든의 뜻도 있고 세임의 뜻도 있고 퍼의 뜻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실 뉴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보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가변적인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법에서도 심판할 때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하나의 사안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각자의 시각에서 볼 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실보도는 더 추루스 오직 하나로 그 정의될 수 있는 점으로 그게 진실이거든요. 더 추루스 더가 붙으니까 뭐 태양 이런 것도 더 선 이렇게 하나만. 근데 우리는 시청자들이 착각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보도라고 그러면 진실 보도로 오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은 사실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코끼리의 다리만 만진 그 기둥 같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고 예를 들면은 코끼리의 전체를 실체적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언론을 상대할 때 그 언론사가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언론사들은 또 언론인들은 나는 사실 보도했어. 자기가 취재한 그 진실 오류의 상당성 원칙을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언론을 상대할 때 언론을 이렇게 청취하시거나 접하실 때 진실 보도를 중점으로 보셔야 되겠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준 부회장님 영어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영어로 하는 건 영어로 설명해야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너무 빨리 이해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뭐 미국의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좀 편파 보도를 하고 또 진실 보도보다는 네.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 당파성에 네.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언론인 입장에서 진실 보도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코끼리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큰 시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최대한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들은 그 정보가 왜곡된 정보일 때는 또 왜곡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그
베리피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한쪽 얘기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 얘기도 보도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 입장이 그 한 사건을 놓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이 알려줘서 시청자들이 그 양쪽 상황을 다 보고 네.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은 네. 언론인데 네. 요새는 그 언론사 자체가 자기들이 답을 다 네. 만드는 입장에서 기사를 써가지고 제공을 그렇습니다. 하고 네. 또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좀 그런 정보들을 스스로 이제 자기들이 어떤 정리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예. 그냥 이미 결론이 다 되어진 그런 그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섭취하는 입장으로 네.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네.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깨어있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언론들이 그렇게 좀 자기들의 목소리가 생각이 담겨져 있고 변형된 그런 기사를 쓰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그 지난번에도 그 언론인들 그 모임에서 제가 그런 네. 발표도 했고 네. 또 그런 그 트럼프에 관한 그 제가 네. 유튜브 방송도 이제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그 경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건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일지 네.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정부가 이제 셧다운 된다. 네. 그 긴급 그 뭐 재정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네. 하면서 네. 이제 몰아붙였는데 예. 그때 그 사람들이 단순히 이런 그 미국의 그런 그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법안들 그거만 가지고 이제 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예.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반드시 빨리 이거 통과시키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재정이 없어가지고 멈추지 않고 이게 잘 진행돼서 해야 된다. 네. 그런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달려든 법안을 덧붙여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법안이 예.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뭐 거의 뭐 24시간 안에 이거 결정하라는 식으로 예. 그냥 법안을 제출하니까 그걸 누가 다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읽기도 어렵고 그 안에 숨겨진 법안들이 많은데 이거를 일란 머스크가 X에서 이제 까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이제 100몇 페이지로 줄인 네. 그래서 그런 핵심 안건만 담겨 있는 법안으로 이제 그게 네. 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봐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다. 네. 일란 머스크가 대통령이다. 아, 그랬었죠. 이런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지금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거를 한국 언론이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받아써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부통령이다. 일란 머스크가 대통령이다. 아직도 한국 언론도 지금 이 전에 그 나쁜 관행과 관습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되고 그걸 더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한국 시민들이 언론사에 대해서도 그런 그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네. 뭐 절독을 하든 뭐 뭘 하든 해서 그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네. 국민들에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라면 문을 닫아야 된다. 네. 뭐 그런 압력을 넣어야 되고 그런 압력은 사실 정치인들에게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1000몇 페이지 되는 그 법안이 100몇 페이지로 이렇게 줄을 수 있었던 것은 네. 그 시민들이 예. 그 지역구 시민들이 그 자기들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방문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 내년도 그 예산에 그런 그 대통령의 그런 그 특수업무비라든지 뭐 네. 대공안부비 다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네. 자기네들 공급은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랬죠. 똑같이 미국에서도 네. 그 중요한 법안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하면서 그 1000몇 페이지에다 뭘 집어넣냐면 자기네들 공급을 40%나 증액하는 아이고. 법안을 같이 슬쩍 예. 집어넣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까발려지니까 국민들이 지역구 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정치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들 이거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아웃시키겠다. 다음번 선거 때 너 당선 안 시키겠다 하니까 굴복하고 그렇게 합의를 본 거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한국 헌법에서도 주권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국민한테.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민이 했습니다. 그 주권을 우리 국민들이 올바로 발휘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한국이 더 성숙한 자유민주 시민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영준 부회장님께서는 그
정치학적으로까지 진보를 하시는군요. 상당히 예,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새삼원 월드 TV